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진보 진영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보수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염혜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에 청와대 취재기자와 정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 공동선언 비준안은 국무회의에서 먼저 의결이 됐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완전히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비준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평화당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있고 남북 교류와 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도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만 독점하겠다는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무한정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가 판문점 선언에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합의를 먼저 비준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는 날인데요. 오전에 파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오전 10시에 시작됐던 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다가 20분 만에 정회가 된 건데요.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양심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위장 전입과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던 의혹이 있다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남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과 함께 차남은 증여세를 고의로 지연 납부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에 해당한다면서 아예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절차를 문제 삼아 정회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오늘이라도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청문회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국감이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야당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를 캐묻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도덕성과 연계된다며 드루킹 사건에 대해 질의했지만 김 지사와 민주당은 재판 중인 사안인데다가 감사의 대상도 아니라며 맞붙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면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의 목을 옥죄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잠시 뒤 정운찬 KBO 총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선동열 감독에 이어서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병역 특혜 논란 때문에 국감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성 감독에게 했던 질의가 큰 논란을 불렀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전해주시죠. 예,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보좌관이 현지 라디오 방송인 에코 모스크비와 가진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아마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 관리 등을 인용해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은 꽤 있었지만 백악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두어 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은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당초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지원 유세에서 북한 문제는 잘 될 것이니 서두르지 말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적인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바쁜 외교 일정 등도 고려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말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현재 북미 양측은 기싸움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당초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이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 협상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해를 넘김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정유진입니다.